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2020년도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뒤숭숭한 한 해였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있고요. 간에 늘 행복하시길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2% 상승한 92,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LB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자면요. 월봉으로 살펴볼게요. 2020년 동안 저가는 3월달이었어요.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저가는 69,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고가는 9월달에 133,800원 으로 마감을 했었네요. 이런 등락폭이 있었고요. 크게 보시면 이런 박스권에 갇힌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회사의 2020년도 목표는 원대한 시작 2020년이었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12 그리고 유증을 발행을 해서 내실을 다졌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간을 사는 전략을 택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오는 업종 특성상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면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LB는 올해 아필리아도 사왔고 이뮤노믹도 지분 투자를 했고 메디포럼 제약도 인수를 해서요.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었다.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구색은 갖추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 단점이 확 눈에 들어오는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는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말하기 좀 불편한 사실들 그리고 뭐 또 특별히 말해봤자 답이 없는 그래서 결국 우리 투자자 본인들이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위대한 도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제 임의적으로 몇 개를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뮤노믹이 되겠죠. 이뮤노믹건에 대해서도 ITI-1000 교모세포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뮤노믹 내년도 이제 2021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장건이 있겠네요. 이뮤노믹은 크게 그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고 두 번째는 아필리아 건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후보 물질 500억 원에 관한 LI가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폴첸 박사는 입성을 했으니까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는 LB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인 리보세라닙 위암 3차인지 4차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NDA 신청건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필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이죠. 1월 달에 이 당시 때는 아필리아를 사오지 않았는데 당장 판매 가능한 것을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진 회장이 새 항암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보세라닙의 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판매 마케팅 영업망을 구축해 놨는데 허가가 지연되면서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해져서 아필리아를 사봤죠. 이건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3월 25일날 보시면 아필리아를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계획했던 게 유럽은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겨냥을 하겠다. 그래서 올 봄에 미 FDA에 프리 NDA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미 FDA의 NDA를 완료하고 2021년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미국권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고 유럽권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말에 나온 뉴스는 보시면 연 매출 1조 원을 기대를 한다. 그래서 난소암은 세계에서 7번째 많은 병으로 23만 명이 이렇게 발병하고 있고 2세대 제품인 파클리텍셀의 2세대 제품인 아브락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조 원의 매출을 이루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줬죠. 그리고 5월 달에는 미 FDA와 프리 NDA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알렉스 킴 대표이사가 한 얘기는 미국의 NDA 준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시판 허가를 바탕으로 유럽 개별 국가 그리고 여기 중동, 북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국가에서 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판매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라고는 3월 달에 이렇게 5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이랑은 살짝 많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뉴스랑 지금이랑 보시면 좀 어긋난 것 같고
또 5월달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원래 아필리아는 애초 목표는 2분기 내 상반기 이내였죠. 상반기 이내에서 독일에서 출시 목표였는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시면 유럽에서 애로 소식권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였고 첫 항암제 매출이 예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고 다 아시다시피 이틀 전이죠. 28일 날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을 한 건데 어제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냥 애로만 체결했다. 어떤 계약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대신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애초에 아필리아를 사오면서 지금 12월 말인데 이제서야 유럽 애로만 한 거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를 안 한 거고 미국이랑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했으나 그리고 비전도 이렇게 1조 정도로 달할 걸로 이렇게 비전만 보여줬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도 물론 뭐 회사에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주주들은 딱히 그렇게 납득하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필리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요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민요믹은 크게 세 개인데요. 제일 뭐 이민요믹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모세포증이죠. ITI 1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래는 올 연말이 목표이긴 했습니다. 임상 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곧장 빠른 상업화, 혁신 신약 지정, 그리고 표준 치료제 지정 이 목표였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10월에 진 회장이 아이할 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 최대 6개월 정도로 연장이 될 것 같다라고 10월 달에 발표를 해서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정도에 ITI 1000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돼서 이게 곧장 표준 치료제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아서 곧장 상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현재 기대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요거는 그렇게 이슈가 해결됐고 또 다른 하나 이슈는 이민요믹이 내년에 상장 예정이라고 두 차례를 밝혔어요. 원래는 나스닥 아니면 코스닥이었는데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코스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직은 내년도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남은 건 이제 백신 이야기죠.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얻어 걸린 격이긴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회사에서 밝힌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3월 달에 처음으로 그 당시 때 이제 유증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때 이민요믹이 코로나19 개발에 착수한다.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민요믹은 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감을 줬는데 사실 주가에는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당시 때 헐 박사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올 초였기 때문에 2021년 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백신은 이미 시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18개월 얘기하니까 좀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우리는 변종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 20년 하반기에는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현재 이민요믹은 세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고 뭐 동물 실험 마무리 단계가 있다. 최종 결과치 분석 후 세계 백신 후보 물질 중 하나를 선정해서 사람 대상 임상 실험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까 아필리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청사진, 좋은 사진은 잘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무슨 가시적인 성과, 계속해서 노력만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 게 현재 LB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크랩은 하진 않은데 사실 신약 후보 물질 500억짜리 LI를 하겠다. 임상 3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특히 리보세라니까 궁합이 잘 맞는 거 하나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해옴으로써 리보세라님의 가치를 더 높이고 HLB의 기업 가치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물론 아필리아는 사왔으나 여기에 대한 거는 올해 안에 원래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인 성과는 일단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고 뭐 최종적으로 여러 준비 단계가 있겠고 비밀 계약도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올 연말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이는 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루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성과를 볼 때 평가를 할 때 HLB의 근간은 리보세라닙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이유가 리보세라닙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약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도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뭐 일단 위암 3차일지 4차일지 그것도 정해진 것 같지 않고 NDA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건 작년이 NDA 신청 예정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랬다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3월, 4월이 신청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변수를 만났죠. 코로나 변수를 만나서 올 하반기 이내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 나왔으면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는 보이는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지금 한 4-5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그럴싸하게 잘 포장만 하고 목표만 보여주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면서 주주들한테 돈만 받고 유증을 했죠. 그래서 좋은 목표만 보여주고 유증도 우리는 초과 청약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유증 이후에 곧장 회사가 제일 먼저 한 게 옵티머스 투자였어요. 결국 사기를 당했죠. 물론 이거 뭐 진 회장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진 회장이 약속대로 이행한 건 맞다만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는 글쎄 말한 목표치랑 현실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라는 ND는 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면서 뭐 LG, 넥사한테 지분 투자하고 LB, 엘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모든 게 그냥 다 사기 같고 의심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준다. 하물며 일본 에로는 대체 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올 초에 알렉스 킴 엘레바 대표이사도 일본 에로랑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일본 에로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도 않느냐. 이건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 주총 때 소액 주주들이 힘을 좀 모이자. 진 회장은 사임시켜야 한다. 목표만 보여주고 하는 건 없다. 사기만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다 사기 같다. 우리 주주들이 모여서 제2의 언제 올지 모르는 제2의 6.27 사태를 한번 막아보자.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라는 의견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말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주들 역시 회사에서 발표한 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하나 하나 잘 관리 감시할 권리도 있습니다. 주주들의 당당한 권리고요. 그리고 또 LB는 잘 아시다시피 회사 경영 목표가 투명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회사의 신뢰 상실 그리고 주주의 감독 관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사는 좋은 그림만 보여줬지 이룬 거는 없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린 말씀이고 그것도 분명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시작 전에 나왔네요. 완전 간의 소식, 특히 병용일시 효과가 더욱 좋았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물론 반응을 했다면 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크게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 또한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뉴스는 방어에만 좀 적합한 뉴스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지지 라인만 좀 확실히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반격을 노리려면 최소한 시장 요구치에 부합하는 그런 뉴스들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호재성 뉴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태까지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어저께 제가 군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주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버는 게 약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LB는 현재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만 놓고 보시면 솔직히 회사에서는 뭐 오늘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뉴스는 뭐 약간 패스를 하겠고 그저께 뉴스도 그렇고 아필리아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노젠 HBS 확장권도 있고요. 파이로티님 얘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완전 간에 당당한 폐암 완전 간에 매일 이렇게 뉴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뉴스를 보내줬음에도 회사에서는 시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야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방어에만 적합한 뉴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아는데 회사도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아마 알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또 회사는 하물며 꼼수도 썼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최소한 아필리아 판매 이상의 것이니까 아필리아 유럽 에로 소식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서 꼼수를 쓴 게 구체적인 조건은 항구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회사에서는 방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어에만 신경을 쓰니까 물론 이유는 꽃이 피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방어만 한다는 거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아직 시장에서 원하는 뉴스는 보낼 수 없으니까 조금만 좀 더 시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뉴스를 보내는데 뉴스의 강도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 IR 때 진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27 이후 때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의 약의 효능으로 악성 루머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때 이미 에스모에서 발표하기로 약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에스모는 우리한테 너무 좋은 중요한 그런 기회였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리보세라닙을 알리기엔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구했다라고도 했는데, 글쎄 이번에도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러는 듯 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다르게 보면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뉴스를 보낼 때 약의 효능은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고, 대신 시장 요구치에는 살짝 못 미치는 그런 뉴스만 보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방어만 하겠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약속을 하나 또 못 지켰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 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엘레바를 100% 자회사를 들 수 있었던 건 진 회장의 능력이라고 평가도 하기도 해요. 최소한 박사도 하지 못했고 이노 GDN 때 엘레바랑 빠바이 할 뻔도 했었죠. 그걸 이제 진 회장이 다시 지분 투자하게 되면서 이제 100% 자회사로 든 삼각 합병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도 시켰고, 리보세라님의 모든 이익을 HLB로 기속을 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뮤노믹 역시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헐 박사 인터뷰 때를 살펴보시면요, 진 회장을 믿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 훌륭한 인적 자원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또 진 회장이니까 사실 풀첸 박사한테 리보세라님의 원천 권리를 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500억짜리를 500억 원에 사온 거이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 그때 계산 방법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5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긴 됩니다. 중국에서 받는 그 수치랑 이제 엘레바가 판매하게 되면 줘야 될 수치를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폴첸 박사가 LB에 투자한 격이 되잖아요. 원천 개발자가 HLB에 투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HLB의 미래를 좋게 보는 지침서이기도 하죠. 이 역시 진 회장의 공으로 평가는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일련의 사실들이 지연은 되긴 됐습니다. 지연은 되긴 됐는데 어찌되었건 다 성사는 시킨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NDA는 언제 신청하느냐, 이건 맞긴 맞는데 이건 회사 주요 경영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너무 푸시를 하면, 막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경쟁 업체들한테 책을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주 권리권이랑 대비되기도 하는 건데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사가 목표만 보여줬지 이룬 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이뤄낸 건 있다라고 제가 반정을 택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 또 정리되는 의견. 그래서 후자도 어느 정도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약의 효능도 좋고 이제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죠. 쉽게 남녀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남자 여자 결혼할 당사자들은 너무 이제 사랑하고 믿음도 많아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결혼하려면 남녀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이 양가 부모 만나서 이렇게 패물도 얘기를 하고 또 예식장도 잡고 또 집도 장만하고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 집도 중요하잖아요. 구태여 최근 모습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 약간 미뤄지는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비유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절차만 남기는 상황인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는 약의 효능을 보여주면서 자꾸 시간을 달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 이제 연말이니까 진회장 아니면 회사에서도 한 해 마감 또는 신년 인사를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우리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방향을 택할 건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올 한 해를 총평을 하고 싶다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불신, 분노, 신뢰 상실에 따른 주주의 감독 강화도 맞는 말이고요. 회사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진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았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와서 더 악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의견도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전에도 정말 좀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저는 둘 다 맞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경중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글쎄 비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란 가사가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것일까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건 고통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 아픈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얼마나 절실하면 아프기까지 할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란 비유를 한번 들어봤는데 글쎄 적절한 비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NDA 그것도 위암 3차, 4차에 대한 NDA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암 3차, 4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회사도 그렇게 밝혔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NDA를 시작으로 시장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1차 치료제 시장이 맞겠죠. 그래서 내년 연말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내년 연말 가남 1차 치료제로 탑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또 시장성이 크다는 폐암도 현재 이렇게 임상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완전관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 알리할 때 살짝 돌리면서 말은 했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내 5개 항암제 플러스 이뮤노믹 플러스 아필리아 그리고 위암 1차 다음에 폐암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하나씩 잘 이행해서 지금 당장은 절차로 약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절차상에 약간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해결해 나가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는 보시면 쭉 기간 조정만 이렇게 해줬죠. 크게 보시면 박스권에서 내년에는 이 응축된 에너지가 잘 발산이 되길 그리고 627 같은 사태의 악순환이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여러분들 모두 성토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약간 길게 방송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